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 1심에서 정직 2년 처분이 내려진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환 목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진실한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총신대 이사회가 학내 분규를 딛고 3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복원됐지만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관 적용이 잘못됐다는 논란에 휩싸여 신임 이사장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976년 시작한 한국생명의 전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자살을 막기 위한 전화 상담을 쉼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전화 상담 건만 106만 건, 1988년부터 시작한 자살 예방 사이버 상담 건은 3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극우 집회와 반정부 기조에서 비롯된 방역 비협조 등 최근 한국교회는 극우 정치 집단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개신교 극우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 1심에서 정직 2년 처분이 내려진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환 목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진실한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에 대해 기독교대학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직 2년의 중징계를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가 퀴어 문화 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이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동환 목사 측은 경기연회 재판이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재판이 아니라 오랜 통념과 그릇된 정치적 편견에 따른 재판이었다며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교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동환 목사 재판 항소심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위원회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늘까지도 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년 정직 기간이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 모임은 누군가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성직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동환 목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이 이렇게 질질 끌다가 재판도 없이 한 젊은 목회자가 2년 동안 정직당한 일로 끝나버린다면 저는 감리회 역사상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 사건을 분명하게 한국 감리회의 오류로 부끄러운 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환 목사는 재판 결과를 떠나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입니까? 아니면 징계위원회입니까? 지금 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성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감리교회 소속 목회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감리교 재판위가 비공개 재판 입장을 고수하며 기약 없이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인권 침해 조사를 벌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동환 목사 재판이 기독교계를 넘어 사회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감리교 재판위원회가 어떤 행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총신대 이사회가 학내 분규를 딛고 3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복원됐지만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관 적용이 잘못됐다는 논란에 휩싸여 신임 이사장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신대 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관선이사 체제 종료 후 새로 선임된 15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 무난히 새로운 재단 이사장이 선출돼 학교 운영에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지난 11일 다시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도 이사장 선출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총신 화합을 위해 합의 추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합의 추대를 원치 않는 의견이 대립해 결국 현장에서 추천받은 후보 2명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철 목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총장님과 교수님들, 교직원과 학생들, 동문들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철 이사장이 취임 보름도 안 돼 직무정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단 일부에서 총신대 신임 이사장 선출 과정이 학교 정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정관에서는 이사장 후보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두 후보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사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교육부 문서에 판례로 그 호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한 건데 또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사회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신대 재단 이사회는 내일 저녁 사당 캠퍼스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지난 1976년 시작한 한국 생명의 전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자살을 막기 위한 전화 상담을 쉼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년 동안 전화 상담 건만 106만 건인데요. 1988년부터 시작한 자살 예방 사이버 상담건은 3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파워 인터뷰에서 한국 생명의 전화 이사장 강용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1976년 시작한 한국 생명의 전화. 지난 45년 동안 전화 상담을 통해 우리나라 자살 예방에 힘써왔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한국 생명의 전화는 전화 상담을 통해 긴박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최근 한국 생명의 전화 이사장에 취임한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는 생명의 전화가 지금까지 자살 예방과 관련해 진행한 전화 상담 건수가 106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OECD 국가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한국 생명의 전화가 1976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 45년 됐죠. 그래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106만 건의 전화 상담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 생명의 전화가 1988년부터 시작한 자살 예방 사이버 상담건은 3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OECD 국가 37개 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 예방이 사회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전화를 통한 자살 예방 활동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에 이제 SOS 전화가 다 있잖아요. SOS 전화를 통해서 정말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막은 것이 1,700건이 넘습니다. 강영규 이사장은 또 자살 유가족들을 서로 연결시켜 서로 위로하는 등 유가족들의 상처를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구구 집회와 반정부 기조에서 비롯된 방역 비협조 등 최근 한국교회는 구구 정치 집단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개신교 구구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가 펴낸 책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은 개신교 극우 현상의 배경과 형성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했습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보수 개신교인들의 내면 세계와 정치의식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복음주의 정신과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극단적 반공주의와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이 야기한 정치적 극단화 현상 등을 살펴보며 균형과 본질을 잃은 한국교회 현실을 성찰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념에 신앙의 이름이 덧입혀졌을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상호 이해와 건강한 토론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정말 이제 타협이 불가능한
굉장히 고집스러운 주장이 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그런 발견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서로 조정하고 화합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강아지 똥과 몽실 언니로 잘 알려진 작가 권정생 선생의 삶과 작품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 강아지 똥으로 그린 하나님 나라는 일평생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며 예술을 쫓았던 권정생 작가의 삶을 통해 참된 복은 물질적인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다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저자 홍인표 목사는 권정생 작가의 작품은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 불쌍한 존재들을 소재로 삼아 그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담고 있다며 이는 오늘날 신앙의 순수성을 잃은 한국 교회와 비인간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 애정어린 질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모세가 걸었던 광야의 시간으로 재해석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을 요청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신간 그 사람 모세는 와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인들과 나눈 말씀을 담은 책으로 신학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시각으로 인간 모세의 광야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김영복 목사는 광야는 결핍과 불편, 고독의 땅이지만 동시에 성찰과 기도의 땅이 될 수 있다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학이 체포를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게 하고 대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체풀 수강을 강요하는 광주 A대학의 학내 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의 진정을 인용해 A대 총장에게 대체 수업을 개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학으로 기독교 신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대학이 체풀 과목을 강제해 재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은 여러 번 접수됐지만 인권위가 기각이나 각하 대신 인용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영광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선교사 초청 축복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윤보환 영광교회 담임 목사는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 축복의 밤 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축복의 사람들인데 이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를 축복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한국 땅에 나와 있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21년째 복지단체를 돕고 있는 영광교회는 이번 선교사 초청 축복의 밤 행사에서도 엘림 양로원과 평안의 집 등 9곳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최근 동양인 혐오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은 영문 서한을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세기총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혐오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는 없었다며 최근 미국 등에서 퍼지고 있는 동양인 혐오 확산과 관련해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세기총은 유엔이 인종차별 행위와 증오 범죄로부터 동양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특히 미국 등의 정부가 인종차별에 따른 범죄로 생명과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진행하는 연합기도운동 프레어 어게인이 이번엔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는 원주천 일대에서 환경미화를 도우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예장합동총회의 연합기도운동인 프레어 어게인이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내 육체는 약하지만
오늘 밤 내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살아날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합동총회가 교단과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열고 있는 이번 연합기도회는 지난 3월부터 권역별 교회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공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헌혈운동을 통해서 우리 공주 시민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번 헌혈운동에는 공주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평신도들을 비롯해 공주 시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원주 중부장로교회 원주사랑운동본부가 원주를 깨끗하게, 원주를 축복하자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원주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의 봉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를 더욱더 축복하고 또 원주시를 위해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인들이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최대 4명씩 가족과 교구 단위로 분산해 원주천 주변 환경미화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